자, 1월 28일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는 과세소득의 종류에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 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 두 번째가 청산소득. 세 번째가 토지 등 양도 차익이라는 게 있고요. 토지 등 양도 차익. 그리고 네 번째가 미환류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미환류 소득. 가장 일반적인 게 각 사업연도 소득이에요.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 청산 소득은 말 그대로 뭐죠? 청산의 뜻이 뭐야? 회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치? 회사를 없앨 때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는 게 청산 소득이고요. 토지 등 양도 차익은 비영업용 토지나 건물을 팔았을 때 내는 소득. 미환류 소득은 다시 돌려주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다시 돌려주지 않았을 때 내는 소득을 우리가 미환류 소득, 배당이나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쉽게 얘기해서 배당이나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자, 우리 법인의 종류가 여러분 잠깐만 볼까요? 법인의 종류가 크게 내국법인이 있고요. 내국법인, 그 다음에 외국법인이 있어요. 외국법인 이렇게 나눠지는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기준은 본점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에 있어요. 본점이에요.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내국법인,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네는 영리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 영리법인이 있고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기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뭐라고 하냐면 비과세법인이라고 하고요. 비과세법인. 외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이에요. 비영리 외국법인.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내국 영리법인은 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다 내요. 다 내요. 그런데 얘네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겠죠, 그렇죠? 비영리도 역시 마찬가지. 국내외. 얘네는 수익사업이다라는 말을 써요.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대학교가 주된 수입원의 등록금이죠. 등록금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죠. 등록금은 교육에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대학교에 가면 커피숍도 있다며, 미용실도 있다며, 거기다 서점도 있고 식당도 있죠. 다 임대사업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거니까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얘네는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것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외국법인은. 그죠? 외국법인은 국내 것만. 청산소득이 얘가 시험 문제 나온다. 청산소득은 얘네만 내고요. 나머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국 영리법인만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어요. 토지는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 의무 다 있습니다. 다 세금 내야 돼요. 미환류 소득도 얘네만 세금을 내지, 얘네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미환류 소득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상호 출자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독점거래법에 의해서 독점규제법에 의해서 너희들끼리 다 헤쳐먹지 말라라는 얘기지, 그치? A라는 기업이 A-1에 출자하고 막 이런 걸 통제하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만, 그러니까 작은 중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거의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만 미환류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각 사업연도 종료 현재 자기 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영리 내국법인은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2003년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장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옛날에는 자기 자본 총액이 얼마?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회사가 여기 봐요. 벌은 돈을 가지고서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배당금도 안 주면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냈어야 된다고요. 미환류가 다시 돌려주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투자도 안 하고 배당금도 안 주는 거. 그건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500억 초과하는 법인은 삭제가 됐고요. 저렇게 독점규제법 또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 법인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1번 틀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외국 법인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여기 봐요. 토지 대 양도 차익은 모든 법인이 다 납세 의무가 있는 거지? 맞고요. 동그라미 3번. 영리 내국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여기 봐요. 청산소득, 영리 내국 법인. 그치? 납세 의무가 있는 거 맞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주식의 양도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의 양도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 당연히 그쵸? 납세 의무 있죠. 비영리 법인은 주식의 양도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당연히 법인세 납세 의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1번. 일단 정리 먼저 하실래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평가 차손은 결산 조정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결산 조정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장부에 반영을 해야지만, 즉 분개를 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산 조정 맞아요. 퇴직급여 충당금 다 전산회계에서 배운 적이 있단 말이야. 재고자산 감모 손실도 마찬가지. 자, 소득처분과 관련해서 소득의 귀속자가 출자자이면 배당, 임원이면 상여. 근데 출자자이면서 임원이면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겁니다. 상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득의 귀속자가 출자자이면 뭐라고요? 배당. 출자자까지만 나오면 배당. 임원만 나오면 뭐라고요? 상여.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출자 임원이죠? 그러면 상여입니다. 상여. 동그라미 4번.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는 기본만도 초과액의 송금불산입과 기본만도 초과 2월 송금산입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모두 모여져 있는 게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식을 써볼게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순이익. 요 당기순이익 밑에 들어가는 게 뭐죠? 당기순이익 밑에 들어가는 게 플러스 입금 산입, 송금 둘 산입. 그죠? 마이너스 송금 산입, 입금 둘 산입는 차가감 소득금액이고요. 차가감 소득금액 밑에 플러스 기부금 한도 초과, 가 들어가요. 기부금 한도 초과 밑에 마이너스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2월 송금 산입 이렇게. 그래서는 해줘야지만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 자,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 우리가 표로다 나타내 준 게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야.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그러니까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요거 두 개네.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 얘네는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별도로 써줬어요. 얘네 두 개를 제한 나머지는 모두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여기 잠깐만. 얘네가 들어가 있는 이 서식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요 서식의 이름. 요 서식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라는 말을 씁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야. 얘네는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법인세법에서 나오는 모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이 되는 거야. 얘네 두 개만 빼고. 얘네 두 개는 어디에 반영이 된다고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의 단기 송금 산입은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감소란에 증가란이 아니라 감소란의 유보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4번이 틀렸어요. 전기권은 어디에 표시된다고요? 감소란에. 받아 적어주세요. 밑에다 단문에 표시하시고 전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모두 감소란에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감소란에 들어가는 거야. 전기자가 들어가면. 전기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어디에? 감소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소. 여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라는 게 조정 명세서 을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면 자 여기 과목란이 있고요. 과목 기초란이 있고요. 감소란이 있고요. 증가란이 있고 기말란이 있습니다. 기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기에서 넘어온 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전기에서 넘어온 거는 기초란에서 감소란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분이 이렇게 기말 잔액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 거 이거는 아닐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전기자가 들어가는 건 어디에? 감소란에. 단기자가 들어가는 거는 증가란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어요. 다음 주 법인세법상 입금 및 입금불 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면제 이익은 원래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면제 이익은 원래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다음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된 금액은 입금불산입한다. 이 경우에 2월 결손금은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만 한번 볼래요? 여기다 써줄게. 원래 이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 2월 결손금은 2009년 이전분은 5년간 2월이 되고요. 2019년부터 2019년에 10년간 2월이 되고요. 2020년 이후 분은 15년간 2월이 된다라는 거 먼저 알고 있어야 돼. 2월 결손금은 자 다시 한번 2월 결손금은 2009년 이전분은 5년간 2월이 되고 2009부터 2019년은 10년간 2월이 되고요. 2020년부터는 15년간 2월이 되는데 자 여기 잠깐만 먼저 날 봐봐. 날 봐요. 자 단기순위 정말 잘 봐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을 하면 그냥 바로 쓸게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마이너스 2월 결손금. 자 여기 잠깐만 볼래? 마이너스 2월 결손금 마이너스 비과세 소득 마이너스 소득공제는 이거 점점 비과세 소득이랑 소득공제예요. 그러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이율 이렇게 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 설명 먼저 잠깐만 들어보세요. 산출세액이 나와요. 단기순위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하면 각 3년도 소득금액 마이너스 2월 결손금 마이너스 비과세 소득 마이너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야. 이 밑에 들어가는 공식 요거는 생략을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자 우리가 2008년도에 다 같이 몇 년도에 2008년도에 적자가 1,000만 원이 났어요. 얘를 결손금이란 말 쓰는 거야. 다시 쟤를 뭐라고 한다고요? 결손금. 적자가 1,000만 원 났어요. 그러면 적자가 아니다. 미안해. 흑자가 1,000만 원 났어요. 흑자가 1,000만 원 났어요. 흑자가 1,000만 원. 그러면 얘가 과세 표준이 얼마지? 1,000만 원. 이렇게 되겠다. 그치? 최저세율이 몇 프로? 9%. 법인세 최저세율은 과세표준 2억까지가 9%입니다. 그러니까 1000에 9%면 얼마니? 90만 원. 이렇게 90만 원 냈어요.
요게 2007년도에 있었어요. 2007년도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는 자, 여기 봐봐. 2008년도에 적자가 5천만 원 났어요. 다시 한번 적자가 얼마 났다고요? 5천만 원 났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따르세요. 무슨 기업은? 중소기업은 거꾸로 1년에 한해서 얘를 이렇게 보내서 작년에 냈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몇 년에 한해서? 1년에 한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급공제라는 말을 써요. 소급공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2008년도에 적자가 5천만 원 났지, 그치? 거꾸로 1년을 가서 여기에 결손금이 이렇게 1,000만 원이 갈 수 있는 거야. 1,000만 원이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될까요? 제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세금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지? 제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급공제해서 뭐 받는다? 환급받는다라는 말을 써요. 조건은 중소기업이면서 몇 년에 한해서? 1년에 한해서.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봐요. 2009년도에 얘가 다시 플러스 1,000만 원이 났어.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숫자를 2천만 원이 났어. 플러스 2천만 원 났어. 그럼 세금 내야 되겠지, 그치? 아니. 세금 안 내요. 얘가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 2월 결손금 자리로. 그래서 봐요. 결손금이 얼마 있었어? 5천만 원 있었지? 소급공제 얼마 받았어? 1,000만 원 받았지? 얼마 남았어? 4천만 원 남았지?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넘겨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뭐 한다고요? 2월 결손금. 그래서 여기에 2천만 원이 가는 거야. 2천만 원이 가요. 그러면 세금 낼 거 없네요. 이렇게. 그럼 아직도 얼마 남았어? 이제? 최종적으로 2천만 원 남았지? 맞아요? 요 중에서 1,000만 원은 소급공제 받았고 2천만 원 이쪽으로 갔으니까 3천만 원 써먹었잖아. 얼마 남았다고요? 2천만 원 남았어요. 2천만 원을 못 써먹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어. 2천만 원을 못 써먹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어요. 2025년이 됐어요. 다시 몇 년이 됐다고요? 2025년 이렇게 됐어요. 기한 경과된 거잖아. 기한이 경과됐으니까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써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미안해, 나 이거 살짝 지울게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 봐. 기한이 경과돼서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어. 왜? 2009년 5년간만 이월된다고 했잖아. 이거 이제 여기 한 번 이월되고 더 이상 못 써먹었지, 그치? 그래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 봐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인데 요 수익에 자산 수중이익이나 똑같은 게 채무 면제이익이에요. 채무 면제이익. 자산 수중이익이 2천만 원이 있어. 증여받은 게. 같이 증여받은 게 얼마 있다고요? 2천만 원 있어.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 생겼을까? 2천만 원 생겼지? 맞아요? 증여받은 재산이잖아, 그치? 증여받았으니까 우리 개인은 증여세 내듯이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이익이 2천만 원 생겼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 없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수익의 자산 수중이익이 얼마 생겼다고 그랬어? 2천만 원. 순이익 2천만 원 늘어나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 없으니까 각 3년도 소득금액 2천만 원 늘어나서 세금 내야 되겠지? 그런데 과거에 기한 경과로 인해서 못 써먹은 결손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봐봐. 요 결손금이 이렇게 가는 건 뭐라고 그랬어? 소급 공제. 이렇게 가는 건 뭐라고 그랬어? 2월 된다고 그랬지? 나머지 얼마 남았어? 2천만 원 못 써먹고 이제 버리려고 했는데 자산 수중이익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와요. 여기가 마이너스 입금불산. 자산 수중이익 2천만 원. 소득 처분은 기타. 이런 세무조정을 본 적은 있을 거야. 그러면 각 3년도 소득금액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위로 가는 건 보전한다라는 말을 써요. 따라서 해봐. 뭐 한다? 보전한다. 자, 전년도로 가는 거 뭐 한다? 소급공제. 다음 년도로 넘기는 거 뭐 한다? 이월한다. 이렇게 해서 입금부 산입하는 거 뭐 한다?
보전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 5년 지났는데요. 기한에 제한이 없다고요. 5년 지났지 그치? 무슨 제한이 없다고? 기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래서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액이 있으면 옛날에 써먹지 못했었던 결손금을 끌어와서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 각산년도 소득금액 밑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2월 결손금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아이고 요 밑에 2월 결손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간다고. 그래서 용어 정리. 자, 거꾸로 1년 돌려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소급공제. 다음 년도로 넘기려면 뭐라고요? 2월 결손금. 따라서 해봐. 뭐? 2월 결손금. 그리고 나머지 잔액 기한이 경과돼서 못 써그면 이렇게 보존해서 써먹을 수 있는데 자산 수중이익이 있으면 보존해서 써먹을 수 있다. 이거는 5년이 경과해도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 그 문제 마칠 테니까 봅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 중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입금불산입에 해당되며 맞죠? 입금불산입에 해당되는 거 맞아요. 이 경우에 2월 결손금은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다. 여기 봐. 그치?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 법인이 업무와 관련한 자산의 재산세는 송금으로 인정되므로 여러분 재산세는 당연히 내는 거 맞지?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고요. 만약에 이 재산세를 환급받으면 이거는 송금의 반대, 입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송금 처리됐던 걸 환급받으면 입금 처리되는 거 맞아요. 자,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억 원인 유가증권을 8억 원에 매입해서 장부에 얼마를 계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8억으로 기재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받아 적어주세요. 저가 매입 시에는 세무조정이 없다. 저가 매입 시에는 세무조정이 없다. 저가 매입 시에는 세무조정이 없다. 단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 시에는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 시에는 입금산입 괄호 열고 닫고 유보 이렇게 써놓으세요. 입금산입 괄호 열고 닫고 유보 입금산입 괄호 열고 닫고 유보.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저가 매입은 회사한테 유리한 거지 싸게 사갖고 왔으니까 싸게 사갖고 온 건 회사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어요. 근데 요 조건이 여기 봐봐. 특수관계자인 개인 반드시 개인이어야 돼.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어야 돼요. 다른 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개인과 유가증권이 반드시 따라붙어야 된다. 건물 싸게 사갖고 오는 거 세무조정 없어. 땅을 싸게 사갖고 오는 것도 세무조정 없어. 오로지 뭐? 유가증권을 싸게 사갖고 왔을 때면 입금산이 유보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입금산이 유가증권 2억까지는 맞는데 상여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보가 되는 겁니다. 4번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일정한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입배당금의 입금불산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수입배당금의 입금불산입. 여기 잠깐만 간단한 개념으로 여기 봐요. 내가 100% 출자를 해서 자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내가 100% 출자를 해서 자회사를 설립을 했어. 자회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일단 여기서 법인세 내고 남은 돈 있지? 그걸 나한테 배당금을 줬어. 법인세 이미 냈어 안 냈어? 냈어요. 자회사가. 그리고 남은 돈을 나한테 배당금을 줬어. 나는 배당금 수익이 생겼지 그치? 그 또 세금 내래. 그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자회사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모회사 입장에선 배당금을 받았어도 세금을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분개를 하잖아. 배당금 수익으로.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여기 봐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 계산할 때 여기 배당금 수익이 들어가지 그치? 그 이중과세가 되니까 여기서 뭐 한다고요? 입금, 불산입, 수입 배당금, 소득처분 기타입니다. 그것도 써놓으세요. 입금, 불산입, 수입 배당금, 기타.
입금, 불산입, 수입 배당금, 기타.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여기 잠깐만 보여 들어오세요. 내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100% 출자를 해서 자회사가 열심히 돈을 벌었어. 그래서 일단 자회사 단계에서 법인세 냈지? 그리고 남은 돈을 모회사한테 다 배당금으로 줬어. 나는 배당금 수익이 생겼으니까 여기 들어갔잖아, 그치? 그리고 이중과세가 되니까 여기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입금, 불산입, 배당금 수익, 소득처분 뭐라고? 기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가 맞는 문장이고요. 8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 때는 금액을 물었어요. 비용인증 안 되는 거. 자, 직장 체육비는 당연히 비용인증 되죠. 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유지비가 소액주주는 비용인증이 돼요. 다시 한번 누구는? 소액주주는 비용인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벌가금은 송금불산입, 폐수배출배당금도 송금불산입, 합쳐서 얼마? 200만원.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